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역 간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지침에 올 추석은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나눴을 경제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올 추석만큼은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보시고요. 추석 연휴에도 알토란 같은 정보 가득 담아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이용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원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규제는 계속 나왔는데 왜 시장 집값은 오르는 것일까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데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부동산 올인원 이슈 진단에서 만나보실 내용은요. 부동산 규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 정권만 하더라도 뭐 20번 이상의 이런 규제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뭐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또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들, 부동산 규제에도 가격이 왜 오르는지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벌써 서울 평균 가격 9억 2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강남권만 하더라도 11억 9천. 강북 라인은 지금 7억대를 호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그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또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중위 가격의 변동폭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전세도 없고 또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2020년을 보고 있는 서울 전체 공급량에서 2021년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에는 13,000여 가구의 공급 물량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더욱더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5,000세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의 상승은 공급 물량의 축소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작년에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올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실태 조사인데 주택 보유 의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 필요하다. 나는 임대가 아닌 주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보유의식은 84%에 기록할 정도로 주택 보유의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보유의식이 늘어난 건지 보유의식이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의 불안정이 가장 큰 불안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체감하는 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87%에 해당하고요. 집을 사야 되는,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거 안정을 꿈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라든가 투기 또는 자산의 증식을 위한 목적성이 아니라 주거 안정의 목적성이 89%에 해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20%를 임대료를 지출하는데 아마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년에 한번 받아보시면 임대료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의 희소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겠죠. 거기 더불어서 월세의 전환은 결국 주거비에 임대료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택을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주택 보유 의식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지원 정책으로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가 되는 공급이 된다 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자, 장기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서민이라든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인 선별적인 공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19년도 42만 9천여 가구가 공급이 됐고 올해에는 21만 가구의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 보유 의식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주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을 좀 낮출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득수 중 상군에 해당하는 91%가 모두 주택 보유 의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1순위 청약이라든가 1순위 보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 기준이 월 13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기본 소득 수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이런 금액대가 1순위로 기준이 잡혀 있다. 특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27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해당 사항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들의 그런 내 집 마련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퇴거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의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뭔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또는 외제차를 또 좋은 차를 수입차를 2000cc 이상을 끌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또 맹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대표적인 수도권 30만 호 공급 정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연접 2km 반경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의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사전 분양을 통해서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서울 중심권의 그런 공급이 아닌 수도권 대규모 공급 주택 정책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인기가 많을 3기 신도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3기 신도시로서의 그런 수요가 몰리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서의 수요가 빠질 것인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3기 신도시가 공급되게 될 경우에는요. 1기나 2기 신도시의 수요층들이 분명히 빠져나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요 분산 영향, 서울권의 그런 이동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1순위가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수도권에서의 이동은 확연히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지역보다는 앞으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비인기 수도권 지역의 가격, 임대 가격 형성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GTX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또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또 교통편이 원활하게 3기 신도시와 연결선이 늦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교통의 그런 혼잡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양극화는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해봤자 시세에 큰 영향 없습니다. 그 주변에 신도시 가격대가 형성이 될 때 또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3기 신도시 공급 영향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고 왔는데요. 결국 강력한 규제도요, 실수요자분들의 불안함을 억누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의 내 집 마련부터 투자할 만한 지역 선별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본부장님의 눈에 포착된 두 지역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일단 여긴 대학가이고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대역 역세권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내력 살펴볼까요?
자,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의 통과를 드디어 했습니다. 염리 바로 4구역인데요. 이곳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염리 4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리동을 좀 예의주시하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자, 마포구입니다. 자, 마포구 내에서는요,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저밀도 주택들,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좀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 충분히 이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의 그런 공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권이라든가 대학가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6호선과 2호선 경의 중앙선을 따라서 홍대 상권을 뭐 서교동, 동교동 또는 상수동 이 지역 굉장히 많은 그런 상권들의 형성으로 인해서 홍대 상권의 공시지가, 평균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쪽 라인으로 가시면 경리단길이라든가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라인들도 가격대가 상승하는 모습들 같이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염리동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2호선 이대역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구역인데, 염리동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대학가가 굉장히 많죠. 뭐 서강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대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연대라든가 홍대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동쪽으로는 경기대라든가 숙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직장인 또한 2호선을 따라서 서울 도심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6호선이라든가 2호선을 따라서 아래 라인들 5호선까지 같이 함께 바라보신다면 여의도라든가 용산까지도 굉장히 빠른 접근성을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량으로 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거의 뭐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염리동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염리 4구역입니다. 염리 4구역이 해지됐었던 곳이죠. 이제 아이언뉴타운 조성 사업 때 염리 4구역이 이제 해지됐었던 곳인데 지금 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재개발 지역으로 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 염리동 내에는 신축이 들어갈 수 없는 신축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곳에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아이언뉴타운 18,000여 가구와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언뉴타운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지금 뭐 8억 정도까지도 붙어 있는 곳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촌구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억대 아파트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리동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개발이 됐었을 때 아파트로서의 그런 구심점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촌 2대 상권을 이용하고요. 홍대 패션거리의 그런 상권들을 같이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연남동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동이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또 공덕 업무지구라든가 이 지역에 정말 내놓으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라인 함께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2호선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 굉장히 우수한 모습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 역세권 개발 굉장히 또 핫하죠. 이곳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서울역의 GTX 라인들 또는 이제 광역 철도망이 5개 노선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역은 강북 라인에 한강 이북 라인에서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교통의 그런 메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당인리 화력발전소입니다. 합정 바로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흉물로 여겨졌었던 화력발전소가 이제 공원화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 또는 공원, 세계 최초라 그러죠. 그래서 화력발전소는 지하로 구성하는 지하 발전소가 창업 발전소와 함께 문화 창작 발전소와 함께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대학가와 기업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 마포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창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창업 지원 센터들의 구성 요소가 마포구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일자리 창출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 뉴타운 아이언 뉴타운인데 뭐 지금 현재 입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구역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2022년 입주 완료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던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이 이제 새로운 좋은 고급 브랜드 아파트들로 지금 단지형으로 이루어지면서 18,500여 가구가 예정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지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이언도 저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추가적으로 뒤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언 뉴타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이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위층들의 그런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학군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뭐 동북권에는 노원상계가 있다면 이제 동남권에는 강남, 그리고 서남권에는 이제 목동이 있죠. 이제 서부권에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이언 뉴타운에 바로 위치할 수 있는 교육 특구 조성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2호선을 따라서 대학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학생들의 공부라든가 또는 학군이라든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교육 특구 조성 사업들 같이 함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염리동인데요. 사실 뭐 지금 이 구역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길 건너편 반대편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단독들이 굉장히 많고 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 차로의 그런 진입 굉장히 불가능한 모습들,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염리동이고요. 이 염리 4구역이 지금 현재 지구 지정 타당성 신청 조사에 통과를 했다는 호재 소식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역하구의 거리가 인접되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들 예상하면서 투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입지와 개발 호재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마포구가 다시금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도 정말 좋아요. 뭐 이대, 신촌, 홍대 상권 좋은 곳에서 투룸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염리동 2호선 라인으로 해서요. 아이언동 라인에 나와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가격대가 이미 4억 3천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대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앞으로 뭐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시세가 형성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요. 실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역세권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 2억 원으로 투자가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이제 투자 전략, 생활 인프라, 뭐 대학가와 연계되어 있는 상업 시설들, 일자리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신촌이라든가 이대, 쇼핑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거주 인구율의 그런 이동이라든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 풍부한 점뿐만이 아니라 거주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아이언 뉴타운의 개발이라든가 용산, 서울역 개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바로 들어가 있는 물건을 투자하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투자로 어차피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바라보신다면 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그런 절세라든가 또 이제 취등록세의 그런 감면 혜택 같이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리동에 위치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네, 마포구 염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대역 역세권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2호선 신림역 역세권에서 2개짜리 다세주택 통건물로 찾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시세 보이시죠? 약 36억 원에서 3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관악구 2호선 근처에서 이번엔 통 크게 통건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건물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한 세대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서울에서는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아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세 차익을 제대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36억에서 36억 5천만 원 정도의 8층 규모의 통건물인데요. 이 통건물의 주변 시세가 40억대, 44억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는요, 바로 신림역에서 도보로 2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복합적인 개발들을 같이 함께 이루고 있는 또 땅값이 굉장히 비싸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2호선의 신림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신림선이 2022년 2월에 개통을 하는데 신림선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로 여의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신림을 이어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노선의 개발이다, 경전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는 학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 초중고의 그런 구성 요소로서 주변의 전세가의 그런 상승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보람의 공원이라든가 상도 근린공원, 또 장군문 근린공원, 그리고 도림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런 생활의 편리성들, 녹지율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곡 사거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같이 함께 구성되고요. 이 라인에 바로 신림 봉천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림동에서 봉천 터널을 통해서 강남 도시 순환 고속도로를 탄다면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서의 그런 개발 호재들 굉장히 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봉천역 주변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주택들이 많았었던 지역들 앞으로 개선되는 환경 조성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한번 그쪽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2호선을 끼고 있는 11개의 대학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호선이기 때문에 회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림동이 굉장히 그런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그런 메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그런 이동성, 그리고 또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봅니다. 자, 16만 명 이상의 산업밸리, G밸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림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여의도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2호선을 따라 이용하신다면 강남 중심 업무까지도 30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가와 이 지역의 집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서는요, 2차 이제 서울 철도망 도시 구축 계획에서 서남권에 가장 많은 노선들이 집중되고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큰 호재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게 신림선과 난곡선, 그리고 서부 경전철 라인 사업들인데, 결과적으로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2028년까지 차근차근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여의도를 끼고 있는 라인들은 GTX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신림 봉천터널의 그런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이라든가 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림선의 출발선이 바로 색강역,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서남권의 가장 큰 광역 교통망의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요. 신림동이 받아볼 수 있는 집가 상승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난곡 사거리 지구중심 계획구역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 난곡선 예정 지역이기도 하고 난곡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용도 지역의 상향이라든가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신림 봉천 터널이 또 같이 함께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림 봉천 터널은 이제 2029까지 진행이 되면서 강남 이제 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남부 지역에서 그런 그 간선도로의 그런 확장으로 동서가 이어지는 모습에서 교통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개통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림에서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 하면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림은 이제 강남과의 연결선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림 뉴타운이라든가 봉천 뉴타운 또는 이제 신길 뉴타운 주변에 많은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주변 환경 정비가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서 신림 뉴타운에 지금 조성 사업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 처분 예정을 앞두고 있는 2구역 그리고 3구역도 이제 승인이 나와 있는 모습들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신림동의 호재가 될 것이고 신림동의 집가가 올라가는 요소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요, 지금 8층 규모의 통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통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변에 같은 동일 평형대 그리고 또 같은 높이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44억 정도 내외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36억에서 36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는 거의 8억 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가 지금 현재 21억에서 21억 5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약 4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충분히 또 줄어들 수 있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 600만 원의 월세 인세 수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좀 생각하거나 노후를 대비하신다면 임차 수요 풍부한 신림동 지역에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어차피 땅값 공시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간다면 이 기대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는 투자 금액이 9억에서 9억 5천만 원이지만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약 4억 원 정도의 그런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약 5억 원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의 통건물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명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한계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봉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지역으로 가볼 텐데 둘 다 오피스텔인 것 같거든요. 소개 부탁드릴까요? 오늘은 이제 서쪽, 바로 이제 서남권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1, 2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바로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볼 건데 바로 영등포와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려야 될 수 없는 존재죠. 일자리가 넘치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는 오피스텔 유형이 대세니까 저희도 오피스텔로 골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영등포를 먼저 알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라는 지역은 이렇게 예전부터 공장가였습니다. 공장가였고 그리고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교통은 예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컸던 한강 이남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을 가졌던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사진상으로 공장가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저밀도 개발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냐? 먼저 이제 영등포역 일대에는 도시재생으로서 지금 이제 기피시설이죠. 주거시설에 있어서 기피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업무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거단지라든지 그렇게 이제 탈바꿈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영등포 내 그 뉴타운 사업지가 두 군데나 있죠. 바로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 그래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주거 단지로 이렇게 손꼽힐 수 있는 바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영등포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상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이번 물건은 바로 이제 영등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선유도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9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9호선에서 이제 2호선 또한 쉽게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영등포 내에서는 5호선도 물론이겠고 그리고 또 KTX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영등포역까지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격 상승이 조금은 이제 더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을 살펴봤을 때 서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러한 굵직한 대로변과도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어떠한 이제 그 지역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점.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러니까 2010년도 2000년대 후반대부터 개발 압력이 높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강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한강변 르네상스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도 있었죠. 그런 어떠한 높이 제한을 없애고 한강변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업이 부산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한 번 더 추진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영등포에서도 한강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업무지와도 인접해 있고 업무지를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금융타운이죠. 바로 여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하단으로는 이러한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 2인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그러한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별 전철 그 혼잡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줄어드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따라서 이러한 혼잡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혼잡도를 비교를 한 결과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표시가 보이죠. 빨간색 표시가 보이는 지역들이 혼잡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혼잡도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점. 자, 우리는 투자를 할 때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이제 참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은 예전부터 공장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이용은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서 공장가들의 어떠한 그 우세가 높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주거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입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정말 많은 영등포구에서 만나본 오피스텔입니다. 과거부터 거슬러 왔는데 저희는 좀 미래에 초점을 더 맞춰볼게요. 미래의 개발 호재 어떤 거 기대될까요? 네, 이제 영등포를 이제 큰 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었죠. 자, 당산 유도정비구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장이었었죠. 예전 시장이 한강변을 두고 있는 핵심 지역들의 유도정비를 통해서 어떠한 용적률 완화라든지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는 그러한 개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의 밀집 지역 일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공장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뉴타운에 대한 사업지들, 이러한 사업지들로 인해서 주거지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그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등포는 주거단지에 대한 인식보다도 공장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공장가에 대한 그러한 비중이 높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대규모의 어떠한 이제 주거 타운이 형성됨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영등포역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지역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큰 틀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건 주변에 어떠한 개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확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당산역은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죠.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장소로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의 어떠한 그 기대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 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현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점. 지금까지는 개발이 안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개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지역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 면적을 따졌을 때 서울에서 영등포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내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가장 큰 중공업 지역에 속하기도 하니까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본다면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입니다. 3억에서부터 3억 2,100만 원. 그리고 전세 시세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6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5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잖아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역 내,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는 여의도에 대한 대단지의 업무단지를 끼고 있죠. 그런데 영등포 주거단지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몇 필지별로 해서 업무시설, 빌딩이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어떠한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 하면 뉴타운 사업지라든지 계속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이제 직장인은 물론이고 교통이 우수하다 보니까 마포권역의 학생층까지, 대학생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잠재력이 정말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요가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 7호선 지나는 가산 디지털단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2억 2,9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 오피스텔도 입지적인 장점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 게요. 정말 가산 구로 쪽에 많은 분들이 좀 업무를 하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입지 조건 따져볼까요? 네, 한번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이제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오피스텔은 바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 1호선과 7호선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5분 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바로 이런 이제 일자리 업무 단지를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라는 점.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의 아파트보다는 소형 평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역에서는 지역 특징 중에 하나가 1, 2인에 대한 수요. 이러한 직장가들의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1, 2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단지가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떠한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하차 이용객을 한번 따졌을 때 서울에서 2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자리 바로 이제 가산에서부터 금천 구로까지 구로에서부터 가산까지 이러한 일자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국가가 정한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강남권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최첨단 산업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인구는 약 16만 명을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곳에 입점을 하고 있는 기업체 수도 만여 개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 인구도 물론이고 입주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단부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인구수, 상주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어떠한 임대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자랑한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인구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를 봤을 때 특히 금천구에서도 가산동을 봤을 때에는 인구와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은 예전에는 가구 형태가 3, 4인 가구에서 지금은 1, 2인에 대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점인데 이 지역은 이러한 수요들이 특히 1, 2인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투자를 할 때에는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를 봤을 때에도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입지 설명을 드렸을 때 이곳 바로 금천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 공급을 한 바로 이제 롯데캐슬의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섰는데 이곳은 최초의 분양가에서 지금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 배에서 약 3배 정도 이렇게 가격 상승을 이룬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러한 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까지 파급 효과를 이룬다라는 것 모두들 아시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가격 상승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꾸준한 상승 또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과 또 가산 쪽 그리고 구로 쪽에 정말 많은 업무 단지의 그 일자리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오피스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서울 안에서도 두 번째로 지하철 하차 승객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수요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 호재 만나본다면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금천구를 봤을 때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라는 점인데 여기에서 신안산선이 이미 개통에 들어갔죠. 개통에 들어갔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차하는 역이 2군데 정도. 바로 이번 물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정차역이 생긴다라는 점. 바로 이제 그 전체 노선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안성에서부터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그리고 또 추후에는 서울역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에 종사하는 그 수요들은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이 들어선다 하면 분명한 건 금천구 안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추후에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 하면 그 당시에는 한 번 더 가격이 껑충 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월곶 판교선입니다. 이 노선은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죠. 그런데 이 노선이 바로 광명에서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금천구에 종사하는 어떠한 수요들이 바로 이제 판교권의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이제 노선 편들을 한번 봤었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죠.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에 어떠한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도로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을 이렇게 지화시킴으로써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부분, 녹시율이죠. 녹지율이 아니라 녹시율. 금천구는 어떻게 보면 녹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녹지 부분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교통에 대한 어떠한 흐름이 원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표할 수 있는 호재가 바로 제가 신안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안산선의 개통에 맞춰서 이 일대 금천구 안에서 정착 환승역이 생기는 그러한 역 주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개발을 앞두기 전에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후에는 그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교통이 발달이 됨으로써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변 상권들이 개발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생활 인프라가 개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거지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신안산선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없었던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니까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2,900에서부터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2,500에서부터 2억 5,200만 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 내 돈이 들어가는 자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8,400에서부터 9,700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고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주근접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일자리와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3년 전에 강동구의 가격이 지금 금천구의 가격이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봤을 때 전철에 대한 호재가 지금 이제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그리고 2024년도에 완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상업시설이라든지 또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고, 지역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가격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규 노선입니다. 지금 이제 그 착공이 들어간 노선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과 신림선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제 그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따졌을 때 신안산선이 더 높았습니다. 이용객이 더 많다라는 점이죠. 이용객이 더 많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신안산선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 금천구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는 점.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식이 굉장히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정말 풍부하고요. 신안순선 개통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지역 안에서 소액 투자할 만한 지역, 핵심 지역의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전화 주셔가지고 선착순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을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는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